앞서 제가 이제 한병도 의원에게도 여쭙었습니다만 이 주말 사이 장동혁 대표가 대구에서 한 발언은 대단히 문제적 발언으로 또 뭐가 보여요. 있었나요? 뭐 지금 이번에 있는 게 뭐 사회주의 개헌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뭐 추진하려고 한다. 그리고 김부겸 후보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뭐 그런 보수의 심장 대구의 김부겸이 웬 말이냐.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철진한 색깔론을 다시 또 들고 나오는 것이고 소위 조작 기소 특검을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런 프레임을 계속 짜고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한민국은 지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서 한국 경제가 희망이 있는가 이렇게 보지만 또 한편으로 이란 전쟁이나 미중의 패권 전쟁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래로 나가려면 과거와 확실히 결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란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 경제를 AI 경제를 끌고 갈 수 있겠어요? 이제는 과거와의 윤석열 정권과 완전히 결별을 해야만 새로운 건강한 보수가 나와야 그래야 우리가 이 나라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판교가 1년에 220조 원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하남 같은 데 새로운 신도시 강남하고 가까운데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서 미래 산업으로 나가야 되고 결국은 스타트업 벤처에서 미래 산업을 안 만들면 이 나라는 무너지고 만다고요. 지금도 아직도 언젠데 지금 이 나라 국민들은 지금 서민들은 다 죽게 생겼고 미중 패권 전쟁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데 너무 과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은. 네. 네. 지금 뭐 건강한 보수 윤 어게인 하지 말자는 뭐 조경태 의원이나 등등에 대해서 오히려 뭐 무슨 비토를 하거나 뭐 현장에서 오히려 욕설이 나오거나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의 자중질환 자체가 아직도 정리되거나 정돈되지 못해. 윤 결국 어게인과 국민들이 해줄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윤 어게인을 계속 하려고 하는 윤의 지금 내란 세력을 구출하려고 하는 윤 어게인을 꾀하는 그 세력을 국민들이 이번에 확실히 심판을 해줘야 네. 그래 그들이 정치 무대에 사라져야 국민의힘에서 건강한 보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힘 안에 건강한 보수들이 지금 윤 어게인 세력에서 지금 짓밟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 이번 선거에서 그들이 일어서게 되면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근데 지금 거대한 내전이죠. 거대한 내전이다. 지금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대구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공천을 받아서 재보선을 통해서 국회로 들어오게 되면 그 거대한 내전의 이제 발판 또는 단초가 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이 다녀보면 국민들이 이래요. IMF 때보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소상공인들 정말 장사 안 된다. 대부분 요새는 주문 배달하잖아요. 네. 그다음 재택근무하잖아요. 네. 소상공인 너무 힘들다고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중소기업이 이란 전쟁 이후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마치 주가 지수는 6천이 넘어가니까 한국 경제가 좋은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식 살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 몇 명 돼요. 그래서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된다. 경제를 살리려면 정치가 안정화돼야 되고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경기도지사 출신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임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 4년 임기 동안에 새로운 전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가 일을 지금 잘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네. 이 성과를 내려면 결국 경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민생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민 경제 민생을 위한 뭐 이광재 의원만의 어떤 특별한 정책이나 대책이 있다면 그건 어떤 겁니까? 저는 첫 번째로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는 IT 경제하고 벤처로 일어선 거잖아요. 네. 그게 코스닥으로. 지금도 결국은 새로운 경제 벤처 스타트업을 결국은 여기를 키워 나가야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서민 경제를 일어서려면 여기에는 일정 부분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하남도 가보니까 스타필드가 좋죠. 근데 옆에 이제 홈플러스나 우리가 대형마트나 모든 동네가 다 마찬가지지만 하남도 소상공인들에게 한쪽에서는 지원을 받은 쪽이 있고 지원을 못 받은 상가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경제를 일으키려면 그 지역 사정에 맞는 새로운 경제를 결국 만들어내야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교산 신도시를 빨리 하남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아니면 국회의원 후보자한테 많이 제안한 거는 우리가 작은 거지만 우리가 그 지역 상품 이게 도움이 되잖아요. 지역 상품권. 그렇잖아요. 예. 근데 거기 국가 예산을 많이 썼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혹시 마일리지 포인트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우리 몰라요. 대표님은? 저는 모르죠. 안 해봤어요. 우리가 1년에 마일리지 포인트 발행하는 게 25조 원쯤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항공사에 가서 샀지만 이게 저기 시장에 가서 우리가 지역 상품으로 사지는 못하잖아요. 네. 카드로는 되지만. 예. 근데 이거를 나는 숨겨 있고 몰래 사라지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거를 만약에 항공사 마일리지를 가지고 지역 상품 이런 데 카드 결제를 해 나갈 수만 있으면은 소액 결제를 해 나갈 수 있으면은 우리가 세금 없이 1년에 한 20조 이상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을걸요. 근데 이를테면 뭐 상세한 뭐 정책 얘기는 나중에 또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될까?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X를 통해서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라는 글을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네. 하나는 우리가 영화에들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법정 우리가 최고 이상의 것은 우리가 갚지 않아야 된다는 걸 사회적 경각심과 국가적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하겠다는 이런 메시지도 필요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대환 대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해서 현재 높은 금리를 낮은 걸로 낮춰주는 예. 그래야 서민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거. 예. 그런 부분을 저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데다가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서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또 소상공인들은 빚을 다 갚지 못하면 폐업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이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신고도 받고 지원 대책도 마련하고 불법 대부업 이런 데에서 오는 것은 전부 갚지 않아도 저는 된다. 그건 국가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그렇죠.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뭐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야 주식을 하지만 뭐 빚내서 요새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서민들 소위 어려워요. 서민들은 이런 것도 할 돈도 없고 투자할 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민 민생을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